안녕하세요. 배달파트너 채널입니다. 배달파트너 채널은 모든 라이더분들의 안전운전과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알찬 정보와 좋은 내용으로 구성할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7살 양씨는 배달 서비스 배달의 민족 2년차 라이더입니다. 라이더로서 양씨의 첫 직장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배달 대행으로 일하다가 자전거만 탈 줄 알면 된다는 아는 형의 말을 듣고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양씨는 식당, 술집 등 다양한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양씨는 첫 직장에서 여느 때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나르던 어느 날 하루는 깜빡 잊고 턱끈을 채우지 않은 헬멧이 뒤로 날아가 버리며 당황한 양씨는 도로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합니다. 아파서 쉬던 중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걱정은커녕 다친 건 아는데 왜 안 나오냐며 자신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에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는 산재보험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몸이 나은 뒤 배달의 민족에서 다시 라이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건 특정 배달 대행 업체의 문제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양씨의 노동을 지휘 감독하는 건 핸드폰에 깔린 배달앱의 알고리즘입니다. 속도를 중시하며 식당과 배달지 간 거리를 직선으로 제시하는 배달앱도 배달하는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여전히 양씨는 도로 위에서 아찔한 순간을 맞습니다. 한 번은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택시에 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라이더의 부상도 종종 눈에 들어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도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4개월간 쉬었다 귀한 라이더도 있었다고 합니다. 양씨는 라이더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생계 그리고 제빵을 전공한 동생과 빵집을 연다는 꿈을 이루려면 라이더 일로 버는 돈이 필요합니다. 라이더들은 도로 위에서 수행하는 위험한 노동의 대가로 얼마를 받고 있을까요? 라이더의 수입은 천차만별입니다. 배달 한 건 할 때마다 정해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양씨는 365일 동안 360일 일을 했다는 라이더분도 있다며 수입이 배달 건수로 정해지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일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씨는 주 5일 하루 8시간을 지켜가며 일하는 편입니다. 자신을 비롯한 많은 라이더가 하루 30건 내지 40건의 배달콜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직접 밝힌 작년 평균 수수료 4,342원을 기준으로 수입을 계산하면 평균 300만원 정도입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조사해 발표한 배달 음식 노동자 평균 수입 295만 1,000원과 얼추 들어맞는 금액입니다. 이 돈이 그대로 순소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상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인 라이더는 일에 필요한 돈을 자비로 감당합니다. 양씨의 경우 보통 한 달 기름값은 1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렌트료도 한 달이면 34만원 정도 됩니다. 결국 250만원 정도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순소득인 셈입니다. 각각의 배달은 급하게 돌아갑니다. 30에서 40콜을 8시간 동안 수행하려면 시간당 3.75건에서 5건의 배달을 해야 합니다. 1시간에 이 정도 빈도로 콜을 잡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받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건물을 찾아 음식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경험이 쌓이면 배달 동선이 겹치는 콜을 동시에 받는 식으로 효율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회사는 갈수록 라이더에게 더 빨리 움직일 것을 요구합니다. 양씨가 배달의 민족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배달앱이 제시한 배달 제한 시간은 콜을 잡고부터 45분이었습니다. 조리에 20분, 배달에 20분, 돌발 상황에 대비한 유예 시간 5분을 준 것입니다. 지금 배달 제한 시간은 보통 25분입니다. 짧은 거리 배달에는 몇십 분이 뜨기도 합니다. 배달 시간 제한 단축에 불을 붙인 것은 업체 간 속도 경쟁이었습니다. 시작은 바로 쿠팡이었습니다. 쿠팡은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게 하는 대신 배달 제한 시간을 25분으로 뒀습니다. 양씨는 한 회사가 배달 제한 시간을 단축하니 다른 회사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속도를 중시한 변화는 또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이더가 콜을 잡은 뒤 직접 식당에 조리 요청을 했었습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배달 시작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콜을 받으면 배달앱이 알아서 5초 안에 식당으로 조리 요청을 넣습니다. 양씨가 더 서운하게 느낀 것은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꾸며 회사가 라이더의 의견을 물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이더의 노동을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배달앱의 시스템은 위에 적은 것 말고도 여러 번 일방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라이더들은 콜을 잡는 것이 전투와 같다고 해 전투콜이라고 불렀습니다. 콜이 뜨면 먼저 누르는 라이더가 임자니 좋은 배달을 두고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회사는 단독 추천 배차를 도입했습니다.
했습니다. 배달앱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라이더에게 15초간 콜을 띄운 뒤 해당 라이더가 콜을 잡지 않으면 모두에게 콜을 띄우는 방식입니다. 쿠팡이츠가 시작해 배달의 민족이 도입한 AI 콜도 있습니다. 라이더가 직접 콜을 잡는 대신 AI가 라이더 위치 등을 고려해 한 건씩 콜을 잡아주면 라이더는 이를 그대로 따라가는 시스템입니다. 일정 시간 콜이 뜨지 않는 것을 감소하면 AI 콜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 추천 배차와 AI 콜도 라이더의 논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양 씨는 이 두 시스템에 좋은 면도 있다 생각한다고 합니다. 콜 잡기에 능숙했던 라이더는 손해를 봤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입이 더 공평하게 분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콜 잡기 피로도를 던 이들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동 강도가 회사의 일방적 정책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건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지금 조금 좋아졌다고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더 크게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양 씨는 때론 자신이 실험실 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양 씨는 지금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 라이더스 지회 조합원입니다. 얼마 전부터는 간부일도 맡았다고 합니다. 라이더들이 회사에 자신의 요구를 갖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조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라이더끼리 소통을 늘리고 어려운 점을 나누는 데에도 노조가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성과는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배민 라이더스 지회는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한 청년들과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서에는 일방적 계약 해지 근절, 건강검진, 비용 지원, 장기 계약자 휴가비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본 수수료 배달 한 건에 200원 정도로 책정되던 중개 수수료도 폐지했습니다. 하루 25건, 연 200일이라는 라이더 기준 연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협약에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배달앱상 배달거리가 실시간이 아닌 직선거리로 산정돼 실제 배달에 필요한 시간보다 더 짧은 제한시간이 뜨는 것이나 AI 콜 거절 시 배차 지연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 등 배달앱에 대한 라이더의 불만과 관련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양 씨는 앞으로 더 많은 라이더가 모여 배달앱 시스템과 같은 정책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회사가 일단 저질러 놓고 반응을 본 다음에 정책을 수정하는 일은 그만두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더가 노동자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의 테두리에 들어가고 기본급이 책정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도 바라는 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정 어렵다면 자신의 꿈을 이뤄 동생과 빵집을 차린 뒤에라도 라이더들이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꿈꾸며 양 씨는 오늘도 배달일과 노조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달파트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